안녕하세요. 역사의 길로 나아가다 진사로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2025년 9월 3일에 고등학교 3학년 모의평가가 시행되었죠.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한국사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가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보통 선사시대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데, 이게 이제 3점짜리인 거는 좀 이례적이네요. 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답사해가지고,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유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다 고인돌이 나와 있죠. 가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고인돌을 꼽았는데 한반도 전역에 분포한다. 쭉 나와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고인돌이죠. 이 시대를 대표한다라고 했는데 이 시대는 바로 청동기 시대입니다. 자, 청동기 시대는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했기 때문에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고인돌을 축조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인돌이 그 계급 발생의 증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지에서는 청동기 관련된 내용을 찾아주면 되겠는데 고인돌과 함께 꼽히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비파형 동검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비파형 동검이 제작되었다. 이거 청동기 시대죠. 다른 것 잠깐 말씀드릴게요. 도병마사가 설치되었다. 이거 고려시대. 유경공원이 설립된 건 개항시대인데 188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백두산 정계비가 건립된 거는 조선시대 숙종입니다. 조선시대예요. 석굴암 본전불상이 만들어진 거는 통일신라시대입니다. 자, 2번 갈게요.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 중흥을 위한 이 나라의 노력해가지고, 자,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옮기고 국호도 남부여로 바꿨다. 사실 여기서 나와야 돼요. 한때 신라의 진흥왕과 연합해서 한강 유역을 되찾았다라고 돼 있고 관산성 전투에서 싸우다가 전사했다라는 거죠. 자, 수도가 웅진, 사비, 그 다음에 나라 이름이 남부여였던 가국가입니다. 이 나라는 바로 백제죠. 특히 여기 땡땡이 비어있는데 여기 들어갈 부는 성왕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전부 성왕시대에 이룩한 업적이에요. 자, 어쨌든 백제에 관련된 설명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백제는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사만 중에서 특히 마한의 여러 소국들을 복속하면서 성장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에요. 마한을 복속하였다. 이게 정답이고요.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이거는 이제 그 개항시대죠. 1880년대 초. 이쪽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제 통리 기무 아문을 보시게 될 텐데 이 통리 기무 아문에서 추진한 개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자, 사원부를 설치하였다. 이거는 조선시대. 그 다음에 식목 도감을 운영하였다. 그러면 이거는 고려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행사를 관장하는 임시기구였다라는 겁니다. 오경 15부 62주는 발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번 가겠습니다. 다음 제도를 시행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완산주를 다시 설치하고 용원을 총관으로 삼았는데 거열주를 빼서 청주를 설치함으로써 비로소 구주를 정비하였으며 대하찬 복세를 총관으로 삼았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구주라는 데서 알 수가 있어요. 구주. 자, 서원 소경을 설치하고 아찬 원티를 사신으로 삼았고 남원 소경을 설치하고 여러 주와 군의 주민들을 옮겨서 살겠다. 자, 이게 구주 오소경 제도입니다. 지방행정 제도죠. 이거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인데 특히 신라 이 전체적으로 찾으면 됩니다. 신라예요. 자, 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선지에서 골라라. 이렇게 했습니다. 정답은 2번 골품제를 운영하였다가 되겠죠. 이제 성골과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이런 골과 품의 제도를 운영한 나라가 바로 신라입니다. 자, 지계를 발급하였다. 이거 광무개혁 시기. 균역법을 발현한 거는 조선시대 영조, 경국대전을 반포한 건 조선의 성종이죠. 노비안건법을 시행한 건 고려시대의 광종입니다. 노비안건법과 과거제의 왕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4번 가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필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서희가 국서를 받들고 거란 군영으로 갔는데 소선영과 더불어 동등한 예로 대하면서 굽힘이 없었다.
쭉 소선영이 신라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 우리 소인데 침범해 왔다. 서희는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가 고구려의 옛 땅을 이었기 때문에 국호를 고려라 하고 평양에 도읍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건 서희가 거란의 장수 소선영과 외교적談판을 벌이고 있는 장면을 묘사해 놨어요. 이거는 거란의 1차 침입입니다. 자, 이때 서희가 외교談판을 벌여서 강동 6주를 확보하게 되죠. 자, 이게 언제 있었는가를 연표에서 찾으라. 이런 건데, 말씀을 드리자면 요 귀주 대첩이 거란의 3차 침입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려는 당연히 고려 시대는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주 대첩, 거란의 3차 침입의 이전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1번 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갈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왕께서 영우원을 수원부 화산으로 옮기고 명칭을 혈룡원으로 바꾼 다음 화성을 크게 쌓았다. 자, 영조께서 남긴 글의 편찬과 인쇄를 끝내고 난 후 왕께서 그를 모셔다 할 것 없다하여 이에 내원에다 규장각을 설치하였다. 라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 왕은 정조죠. 수원 화성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규장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조인데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건 이 시기의 상황으로 적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조 시기의 상황을 찾으면 됩니다. 되는데 사실 여기 나온 정답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정조 시기뿐만이 아니라 조선시대 후기를 전부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바로 1번 대동법이 운영되었다. 이게 이제 조선 후기입니다. 이 대동법은 광해군이 만들어가지고 숙종 시기가 되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시행이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조께서 조선 후기에 계셨던 왕이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300산업이 발달하였다는 이승만 정부예요. 6.25 전쟁 직후에 전후 복구 사업 관련돼서 300산업, 면화, 밀가루, 설탕 요것들이 발달했다는 게 이승만 정부 때고, 치안유지법이 제정된 건 일제강점기 중에서도 1920년대, 전민변정도검이 설치된 건 고려시대의 공민왕 때 일이고, 금융실명제가 전면 실시된 거는 김영삼 정부 시기입니다. 자, 6번 갈게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종사관이 대마도에서 돌아와 승전을 고하니 3품 이상 관원이 수강궁에 나아가 하리하였다. 상황이 훈련관을 대마도 군영에 보내어 도 채찰사 이종우에게 이르기를, 자, 외노의 마음이 이를 간사하려 할 수가 없으니 염려된다 라고 했다. 이거죠.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대마도에서 돌아와 승전을 구했다. 이종무라는 분이 나왔어요. 세종대왕 시기에 이제 쓰시마 섬을 정벌했던 장군이죠. 여기서 이제 말하는 외노가 외구의 침입, 외구죠, 외구. 외구의 침입을 뜻합니다. 요거를 이제 격퇴하기 위해서 쓰시마 섬을 정벌한 거예요. 요게 세종대왕 시기입니다. 여기 상황이 태종이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세종대왕 시대 제위 초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대마도에서 보낸 사신에게 예조 자랑이 답서를 보내다. 상선이 정박하는 장소에 대해 조정이 보고를 드리니 과거에 지정되었던 제포와 부산포의 연포까지 3포를 열어 무역을 허가라고 하셨다. 그리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외구, 즉 일본 쪽에 대해서 쓰시마섬 정벌을 했고 무역을 허가했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강원 양면 정책으로 볼 수 있어요. 일본에 대한 강원 양면. 대일본 정책. 이게 이제 강원 양면인데 이걸 흔히 우리가 교린 정책이라고 불러요. 조선시대 외교 정책에서 여진과 일본에 대해서는 강원 양면적인 정책을 취했어요. 그걸 교린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이 2번이 되겠죠. 조선시대 교린 정책의 내용을 분석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선지들은 이 시대랑은 전혀 관련은 없죠.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을 파악한다. 백제멸망, 고구려멸망, 나당전쟁, 삼국통일 이렇게 이어집니다. 대한제국 시기 광무개혁의 영향을 살펴본다.
이때는 이제 뭐 대표적인 거는 양전 사업 및 지계 발급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이 시기에 뭐 전차라든지 철도가 부설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가 들어오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반원 개혁 정책의 배경을 알아본다. 공민왕이 주로 추진하셨죠. 원나라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게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쌍성 총관부를 수복했다라든지 기철과 같은 친원 세력들을 제거했다. 이런 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일제강점기 항일 부장 독립투쟁의 사례를 조사한다. 아유, 이거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순 없지만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대한 독립군단의 자유시 참전, 그 다음에 이제 뭐 삼부가 결성됐다라든지 1930년대로 넘어와서 그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의 한중연합작전 투쟁, 그리고 1940년대 한국 광복군의 인도 비아마 전선 참전, 그 다음에 그 국내 진공작전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좀 많죠? 7번 갈게요. 자,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예산군 역사유적지로 남현군의 묘가 나왔어요. 자, 고종의 할아버지인 남현군 이구의 묘로 덕산 도립공원 가야산 지구에 위치했는데, 가가 이곳이 풍수지리설에 따라 명당이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아버지인 남현군의 묘를 여기를 이장하였다. 고종이 왕위에 오른 후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조선과의 통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묘를 도굴해라다 미수에 붙인 사건. 자, 이게 바로 오페르트의 남현군 묘 도굴 시도 사건이죠. 자, 이게 언제 있었냐만 알면 이 문제가 답이 나옵니다.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시기예요. 왕은 고종이었지만 나이가 너무 어려서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이제 권력을 잡고 있던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요 문제는 요 가에 들어갈 분이 바로 흥선대원군이에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강화했다 그랬죠. 흥선대원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7번 문제는 흥선대원군과 관련된 설명을 찾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분이 추진했던 정책 중에 몇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걸로는 뭐 비변사 폐지나 호포제 추진, 그 다음에 경복궁 준건 같은 왕권 강화 정책, 그리고 이제 뭐 사창제 같은 민생 안정, 이런 게 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통상수교 거부 관련된 거죠. 병인 박해, 병인 양요 흘러가고, 제너럴 셔먼호 사건의 영향으로 신미양요 나오고, 그래서 척화비를 건립했다.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정답이 4번 경복궁 중건을 추진하였다가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삼국유사를 저술한 거는 이제 고려시대의 승려였던 이련 스님입니다. 한산도 대첩을 이끌었다. 말할 것도 없죠. 임진왜란의 최고의 병장 이순신 장군님,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였다. 공민왕 시대였어요.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였다. 안중근 의사.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번 갈게요. 8번 갈게요. 자, 밑줄 친 저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0월 초사일 순무천총 양원수가 은밀하게 출병하여 정족산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들 군대가 정족산성을 점거하자고요. 두목이 말을 타고 병사들을 거느리고 산에 올랐다. 그래서 양원수와 장졸들이 방어하면서 총포를 일제에 쏴서 전투가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양원수 장군 정족산성, 이게 나오면은 병인 양요. 자, 이 병인 양요랑 관련된 거를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들이라는 거는 프랑스입니다. 이 병인 양요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병인 박해의 영향으로 일어난 프랑스의 강화도 침공 사건이에요. 특히 이때 이제 프랑스가 쳐들어와서 정족산성의 양원수 장군이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때 프랑스가 결국은 이제 강화도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곱게 물러나지 않고 강화도에 있던 외교장각을 들어가서 거기에 있던 의궤를 비롯한 도서들을 약탈해 갑니다. 이 일이 있었죠. 그게 선지 5번에 있습니다. 외교장각의 도서를 약탈하였다라는 거예요. 나쁘죠? 아니, 남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왜 약탈해 갑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박병선 박사님께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직접 취업을 하셔가지고 이 외교장각 의궤를 찾아내셔서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만드는 큰 역할을 하셨다. 이것도 좀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정동행성을 설치한 거는 원간섭기입니다.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인데 일본 정벌에 실패한 이후에도 고려를 간섭하기 위해서 설치해놨던 기구예요. 운요 사건을 일으켰다는 요 병인양요보다 좀 더 뒤에 나옵니다. 이건 이제 강화도 조약으로 이어지죠. 일본이 침략해온 거죠.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이거 1885년인데 연도는 필요 없고요. 갑신정변 직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거 점령한 나라가 영국이에요. 자, 저령도 조차를 요구하였다. 이건 이제 1890년대 러시아가 요구했고, 이게 중요한 게 독립협회가 저지했어요. 이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전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9번 갈게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 사진만 봐도 사실 저는 누군지 알겠는데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이름 나와 있고 출생 사망. 자, 호는 백암 선생, 유교 구신론 집필, 한국 통사 간행, 대동단결 선언 발표 참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특히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그 한국 통사 간행이에요. 이분이 쓰신 책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한국 통사,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입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 통사랑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요거는 같이 따라다닌다라는 겁니다. 이분은 민족주의 역사학자이신 박은식 선생님이시고,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냈다면은 이분이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이었어요. 초대는 이승만이었고 2대 대통령을 잠시 역임을 하셨습니다. 민족주의 역사학자이신 박은식 선생님, 한국 통사,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여기서 말하는 통은 고통, 그 다음에 여기 혈이 피죠. 그러니까 이분께서 쓰신 역사는 보통 그 우리 민족의 고통스러운 피 흘리는 역사들을 쓰셨어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잊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박은식 선생님에 대한 문제였어요. 자, 수선사 결사 제창. 이건 고려시대의 승려이신 진울. 자,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신 분은 백범 김구 선생님입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하신 분은 김부식이라는 문벌학자인데, 자, 이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삼국사기. 이 책을 쓰셨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주장, 요 대표적인 이런 주장하셨던 분이 이승만이에요.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할 때도 초대 대통령이셨던 그분이 이제 미군정 시기에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셨습니다. 자, 20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자료는 서재필 등이 주도하여 창립한 가가 독립문 건립 등의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발행한 영수증입니다. 자, 그래서 가해 회원이 될 수 있어 참여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독립문 건립, 서재필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단체는 독립협회. 이제 앞문제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령도 조차를 요구했다. 러시아. 독립협회가 저지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데 선지에 그게 나오진 않겠죠. 당연히. 이 독립협회가 했던 일이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단체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집회를 열었는데 그 이제 시민 집회가 만민공동회.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구를 저지했던 게 바로 요 만민공동회의 성과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어서 관민공동회도 열려요. 정부 관료까지 같이 참여한 집회입니다. 이게 이어지고 여기서부터 허니 6조가 결의가 되면서 조금 더 어렵게 나오게 되면 의회 설립을 추진했다까지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순서대로입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독립협회에서 추진했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라는 겁니다. 다른 거 볼게요. 별무반을 편성하였다. 이거는 고려시대인데 숙종식이에요. 근데 저 별무반은 여진을 격퇴하기 위해서 만든
특수부대입니다. 여진격퇴. 저거 만드신 분이 윤관, 여진족 킬러이시죠? 기억하셔야 되고, 한성순보를 발행한 거는 1880년대. 그러니까 독립협회보다 10년 전이에요. 근데 요거는 그 방문국이라는 요 정부기관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정우의 선언을 계기로 결성되었다. 중요하죠. 신간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3.1 민주 구국선언을 발표하였다라는 거는 그 박정희 정부 시기, 후반기 유신 체제 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신 헌법에 대한 이제 그 비판, 이제 그래서 그 민주화 선언을 발표했다라는 게 3.1 민주 구국선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말씀드리고요. 11번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